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9월 17일자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더 떨어졌다. 월세는 초강세. 뉴스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어제자 9월 17일자 KBS 뉴스입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더 떨어졌다. 월세는 초강세. 초강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월세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요거 통계 수치 꼭 100% 믿을 것은 못 된다. 이런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10억을 넘었다. 올해 초까지예요. 올해 초까지 울산이 가장 근래까지 분위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죠. 광주, 울산, 부산. 네. 1억 원 가량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서울도 20%씩 정도 떨어지거든요. 울산도 그 정도 떨어져야지 거래가 되는데 이건 호가는 호가일 뿐이다. 호가는 여전히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정도 호가로 거래되기 좀 힘든 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서 안 된다. 대출 규제 풀려도 딱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대외적인 영향. 요것 때문에 매수세가 실종되다시피 했다. 거래량 실제로 보면 거의 없다고 울산 남구시회장 공익중개사협회 이분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면 된다는 분위기. 자, 주변 소장과 만나봐도 2달 동안, 3달 동안 거래 한 건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맞습니다. 자, 아파트와 빌라를 포함한 울산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45%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하락은 축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월간 기준으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나중에 거래량과 한번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에 2,7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될 예정인데 요거 잘 돼야 될 텐데 요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아무튼 일부 물량은 분양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 되면 내년에 한다.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한다. 결국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 시간의 문제이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인구 축의 내용 살펴보시면 전국적으로는 2020년부터 50년까지 30년간 8.6%의 인구가 줄어들지만 부산, 대구, 울산, 이 영남 지방이 25%나 향후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영남 지방이 좀 암울한 모습.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울산 지역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 마이너스 0.18%. 지난주보다는 낙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11. 이 정도면 타시도 어디를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양호하네. 양호하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울산 전세 매물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자, 매수 우위 지수 최근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9월 5일자 자료까지 보시면 살짝 반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40이하다. 이미 울산 시장도 한물 갔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뭐 연초 대비 조금밖에 증가 안 했네? 한 20% 정도밖에 안 했네? 요렇지만 요 인구 한 11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20%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 좀 커버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200만, 300만의 도시에서 뭐 30%, 40% 늘어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전세 물량은 좀 우려스럽죠. 1900건 수준에서 2800건 수준까지 추석 이후에 뭔가 상승세가 좀 더 가팔라진다는 느낌. 좀 뭔가 좀 상승세가 가팔라진 느낌 들잖아요. 이 물량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620건에서 1000건 수준으로 월세 초강세라고는 하지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고 전세 가격이 조정받는데 시간이 또 조금 걸려요. 왜? 요거 기본 계약이 2년씩 있다가 체결이 되는 그런 관계로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 가격들도 결국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데요. 전세가 움직인 반응이 조금 느렸다. 그리고 월세로 보정되는 과정, 보정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월세 가격도 언제까지 초강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2,500건에서 3,900건까지 연초 대비 2,500건에서 지금 현재 3,900건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는 속도가 제가 지금 빨간 선을 그리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뭔가 좀 더 가팔라졌다. 왜? 안 팔리면 매물로 내놓고, 임대로 내놨는데 임대가 안 나가면 또 매물로도 내놔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악순환은 반복될 수 없다. 생각보다 물량은 더 많이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왜 몇 달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성사를 못 시켰는지 공인중개사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 거래량 7월 달부터 확연히 꺾이는 거래량. 요때부터 아마 가격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두어 달 전부터 하락 시작했을 거예요. 웬만한, 근데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4월을 기점으로 4월이 정점이었고, 그때 이후로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전년 동월 대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00건 정도 수준이었으니 1700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뭐 한 3토막 정도 났다. 막대 그래프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거의 다. 8월 달도 전년 동월 대비 3토막 났다. 9월 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거래량은 점점 더 줄어드는 모양새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7년, 18년 그맘때 수준. 직거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울산은.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은 뭐 보합 수준 10% 정도 수준은 빼고요. 뭐 한 10% 정도 수준을 빼고, 가격 최근 날짜 중에서 일주일치, 근데 뭐 휴일이 있게 있어서 4일치를 가지고 와보면 아까 뭐 10억짜리 물건 9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 뭐 11억짜리 물건 10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 이 당연히 10% 할인되면 좀 팔리기가 힘듭니다. 송정 한라 비발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뭐 대략 한 20% 정도, 요 정도는 할인해줘야지 그래도 매수자가 좀 붙을까 말까, 이런 분위기. 근데 시장이 더 침체로 빠져들면 20% 가격 낮은 것도 사람들은 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롯데캐슬 골드 1단지는 한 17% 정도 빠지는 모습, 그 와중에 신고가도 20% 정도 올라가는 거 하나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한 12%, 10% 정도 지금 빠지는 모습, 한 15% 요 정도 빠지는 모습들. 그 생각보다 타 지역 대비 아직까지는 빠지는 느낌은 좀 덜 든다. 근데 가격 상단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태화강 엑소디움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남해 프루지오 2차 12%, 월드 메르디앙 요건 제법 큰 폭으로 한 20% 정도. 근데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보시면은 요거 우려스러운 점 보이시나요? 요 80% 넘어가면은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 근접한 부분 보이고요. 평창 리비에르 1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전세 가격은 2억 8천까지 갔었는데 매매 가격은 2억 6천 수준으로, 이거 충분히 지금 이미 역전세 시작되었죠. 깡통 전세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은 요거 20% 정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39평형 요거 2억 정도, 2억이면 그래도 20%가 안 되잖아요. 한 17% 정도. 그리고 울산 송정 한라 비발디 캠퍼스 84제곱미터 20% 정도 빠지는 모습. 그 다음 10% 정도 빠지는 모습, 보합도 있고요. 10%. 이렇게 보시면 울산 아직까지 막 30%나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은 이번 주에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힘싸움이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 보시면은 시장 분위기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차이, 여기에서도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고요. 과거에 분위기 안 좋았다, 그때 수준이 500건을 살짝 상회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그 거래량 수준까지 내려왔고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정말 400건 밑에 거래량을 또 조만간에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다. 네, 비싼 아파트 찾는 사람들은 더 줄어드는 모습. 그나마 비싼 아파트 6억 이상 거래되는 건수들도 보면은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 6억 이상 비율 계속해서 쭉 빠지는 모습.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땐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산을 하나 오를 때의 느낌처럼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보려면 비싼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는지 봐야 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면 그러면 다시 이게 늘어나느냐, 가격이 상승하면서 늘어나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4월달 빨간색을 기점으로 모든 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죄송합니다. 요거 한 개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자, 어느 구를 살펴보더라도 거래량은 줄어 들어가는 모습 계속 볼 수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 분양권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일반 매매보다는 직거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네요. 가격 보시면은 고점 대비 1.8억, 뭐 2.1억, 2억. 울산도 대구랑 분양권 시작은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프리미엄이 거의
뭐 없다 뭐 이런 모습으로 아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3억, 1.7억. 정말 대구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근데 부산도 이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자, 전세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예년 수준은 유지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개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회전율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진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세 가격도 많이 빠지고 매매 가격도 많이 빠진다 이런 뉴스 제목이 있었는데요.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은 1억 이상 떨어진 모습, 옆에 숫자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나타냅니다. 2.5억, 1.2억, 여기도 제법 이렇게 이런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들, 억 단위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그 아래 가격대 보시면은 큰 폭으로 빠지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요 가격들도 거의 뭐 반토막 날 수준으로 대구는 가고 있거든요. 울산도 금리 인상 여파, 물량까지 지금 가세되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빨리 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세 물량이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금리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전세 가격이 빠지던데 대구는 이중고를 거치면서 5억짜리 전세 가격이 막 2.5억 수준까지 최고 물론 최고입니다. 최고 5억까지 갔던 것이 2.5억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금리와의 영향과 그 다음 물량의 영향,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울산은 금리 영향을 더 지배적으로 받는 것 같고, 지금 전세 물량 늘어나는 거 아까 데이터로 보셨잖아요. 차트로 보셨잖아요. 아마 그 영향을 받을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전세 가격이 더 빠지는 현상 나타나면 그 이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또 월세 가격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고가는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 덩어리 보시면은 예전보다 전세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전세금 막 1억씩 2억씩 빠지는 모습, 그런 모습 순식간에 나는 멀쩡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매매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내가 살던 집이 졸지에 깡통 전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집주인은 배째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인지 근래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진다. 그래도 아직까지 전세 거래 140건 되는 동안 월세는 100건 되는 모양새. 요 정도 모양새가 8월의 모양새였어요. 생각보다 월세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는 모습 보시고, 그리고 요 빨간색 선, 갈색 선이 서로 교차했다. 지금 9월달 현재의 전세 가격은 작년 전세 가격보다 낮은 상태. 아마 10월달쯤 되면은 요렇게 추세선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노란색 선 2020년의 전세 가격보다 더 싸지는 현상이 생긴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잘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2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한테 전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이런 경우 이때까지 잘 없었잖아요. 얼마를 올려받을지가 늘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5%만 올려받아 해서 속상했는데 웬걸 5%라도 올려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해야 될 그런 상황. 나는 졸지에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이 될 수도 있다. 전세 가격 대비 거래량 보시면 전세 거래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3억 미만의 전세 거래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현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4억, 5억 했던 물건들이 2억, 3억대에 거래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금리가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도 밟는다면 정말 과거처럼 3억 미만이 90% 이상, 그 비율까지도 올라갈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갭 투자를 했다든지 또 다른 투자로 이용했던 분들은 현금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도 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이런 모습, 금리 영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월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월세 거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는 시기로 갈 거예요. 울산 월세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울산은 약간 꿀렁임이 있고 그래도 월세 거래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 왜? 전세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부산은 아까 매매대 전세대 월세의 비율이 한 1.6대 1 정도 나오는데 울산은 1.4대 1 정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전세를 겁내더라. 왜? 불과 몇 년 전에 좀 울산의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지고 조정받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그 이후에는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이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장기간 시간이 흘러간다면은
임대인도 곤란해지고 임차인도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보면 야 작년보다 높긴 높네. 작년보다 높긴 높습니다. 작년에 평균을 내어본다면 한 40만원 정도 수준, 올해 평균을 내어본다면 한 50만원 정도 수준. 뭐 다른 광역시에도 다 요 정도 현상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뭐 월등히 뭐 월세가 초강세를 보인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보증금도 전년 대비 조금씩 한 1,000만원 안팎으로 높은 수준. 근데 일반 광역시 그리고 뭐 수많은 공장이 돌아가고 평균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전체 임대 거래량 조금 여기 임대 시장이 야 뭔가 좀 이상하다. 이사 가기가 쉽지 않네.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네. 이런 뉴스들 전국 단위 뉴스로도 접하실 텐데요. 규모가 작은 도시, 인구 110만의 도시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동맥경화 같은 이런 현상, 아니면 도로 차선이 가다가 좁아져서 겪는 이 병목 현상 같은 이런 현상들이 더 빨리 찾아오더라.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